제10주차 7강 2차 시 수업입니다. 오늘은 일본인의 종교 의식에 대해서 개관하고 일본 문화 키워드로는 정월, 히나마츠리, 그리고 하나미까지. 자, 7과 일본인의 종교 의식. 자, 이 중에서 일본의 주요 종교에 대해서만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본은 신사가 참 많죠. 자, 그 신사를 이제 신도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그 니혼쇼키라는 일본 역사서에서 이제 처음으로 신도라는 용어가 등장을 했고, 이것이 종교 의식, 보통은 이제 신사, 신을 모시는 신사를 의미를 했는데, 이제 12세기 후반 이후부터는 뭐 특정 종교를 표현하는 용어로 사용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신도 하면은 흔히 이제 신사를 떠올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신사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신사가 뉴스에도 종종 등장을 하는 야스쿠니 신사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신사나 절에서 파는 부적, 오마모리가 있죠. 그리고 제비뽑기를 해서 본인의 운수를 점쳐보는 것은 오미쿠지라고 했었죠. 중간고사에 이제 시험 문제로도 등장을 했었는데, 자, 어쨌든 이 신도를 뜻하기도 하는 이 신사는 보통 구성을 보면, 자, 우리 토리 배웠잖아요. 그 입구에 세운 기둥문, 그래서 봉황, 그 새를 의미하는 봉황이 앉는, 그 새가 일본말로 토리니까 새가 있는 곳이라는 뜻도 되고, 또는 그 토리 모양이 이렇게 우물 정자처럼 생겨서 토리이라는 이름이 생기기도 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간단하게 신사 구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자, 토리가 입구 문으로서 있고, 자, 그 다음에 배전하고 본전 이렇게 나뉘어서, 자, 본전은 신의 영이 살고 있다는 신체가 있고, 자, 배전이 보통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곳이 되겠죠. 자, 신사에서의 예배는 박수를 치고 그 배전 기둥에 매달려 있는 두꺼운 밧줄이 있어요. 그 밧줄을 당겨서 종을 울림으로써 본전에 모셔져 있는 신에게 이제 자신의 존재, 나의 기도를 이제 알리는 것이 되겠죠. 아마 신사에 다녀온 친구들은 조금 더 그 파악이 빠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일본의 주요 종교는 또 어떤 것이 있느냐. 자, 불교 당연히 있겠죠. 자, 불교 있고, 그리고 자, 기독교, 크리스트교가 있고, 자세한 내용은 각자 읽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흥 종교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이제 신흥 종교 중에서 옴진리교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게 왜 화제가 됐었냐면 95년 3월 20일에 이제 도쿄 지하철에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러니까 독가스죠. 쉽게 말하면. 구체적으로는 살인가스라고 하는데 그 가스를 살포하는 테러를 이제 저지르게 되면서 이게 큰 이슈가 됐었죠. 아마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 이게 아마 다큐 프로그램에서는 많이 다뤘었어요. 일본의 다큐 프로그램에서도. 또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의 다큐에서도 종종 등장을 하는 것 같아. 관심 있는 친구들은 검색을 해보셔도 좋고. 자, 그래서 일본의 종교는 크게 우리와 비슷하게 이제 불교, 크리스토교 이렇게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일본 하면 대표적인 주요 종교가 뭐가 되겠어요? 이제 신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신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자, 오늘의 문화 키워드 그리고 현지 이야기. 자, 문화 키워드는 정월, 히나마츠리, 하나미. 그리고 현지 이야기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카고시마, 제가 유학했던 곳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죠. 자, 지난주는 2009년 9월부터 12월까지의 이야기였고, 자, 이번 주는 2010년 1월부터 4월까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월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 지난주에 그 12월 사진 같이 보면서 가가미 모찌 기억나세요? 요거 이제 12월이 되면 이제 정월 맞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가미 모찌를 이건 이제 기숙사 로비 현관 앞에 이렇게 설치가 됐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제 정월 맞이를 하기 위해서 자, 집 앞에 가도마츠 그리고 가가미 모찌 등을 이제 장식을 하고 다 같이 이제 새해 맞이를 하는 거죠. 자, 카도마츠는 뭐냐면 마츠가 그 소나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나무를 집 현관 앞에 이제 이렇게 세워두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설이 되면 떡국 먹잖아. 자, 그런데 일본에서는 소바를 먹어요. 도시코시 소바라고 섣달 금음날 밤에 이제 먹는데 당연히 이제 복을 기원하는 의미가 있겠죠. 자, 그리고 토시코시라고 하면은 무사히 한 해를 잘 넘겼다. 이런 뜻이 돼서 우리 떡국 먹으면 한 살 더 먹는다고 하듯이 그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본은 현재는 그 우리식으로 치면 구정, 음력으로 정월은 지내지 않고 신정만 양력으로 이제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월이라 하면 1월 1일부터 이제 3일까지가 공식적인 정월로서 대부분의 이제 관공서 그리고 미안해요. 이제 오타가 났는데 이제 회사가 휴일이 되겠죠. 자, 그리고 정월이 되면 일본인들은 또 절, 오테라 또는 이제 신사에 또 참배를 하러 가는데 그걸 뭐라고 하느냐? 하츠모데라고 해요. 하츠모데. 그러니까 하츠는 처음, 첫이라는 뜻이 있고 모데라고 하면은 뭐 참배하다, 기원하다라는 뜻이 있어서 하츠모데 하면은 첫 참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참고로 하츠유메라는 것이 있어요. 자, 하츠는 처음 또는 첫이라는 뜻이고 유메 무슨 뜻이에요? 중간고사 시험 범위였는데 꿈이라는 뜻이죠. 자, 첫 꿈이라는 뜻으로서 자, 신년 1월 1일이나 또는 2일에 꾸게 되는 첫 꿈. 그래서 이 내용에 따라서 그 해에 기륭을 점쳐보기도 하는데 자, 좋은 꿈을 꾸기 위해서 베개 밑에 보물선 그림을 넣고 자면은 좋다는 속설이 있기도 하고 자, 그러면 그러니까 꿈에 어떤 게 나타나면 좋느냐? 후지산, 그리고 매, 그리고 가지가 보이면은 좋다고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은 일본 생활을 하시는 데 있어서 적응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히나마츠리. 자, 우리 지난주에는 시치고산이라는 게 이제 키워드로 공부를 했었는데 자, 이번 주는 히나마츠리. 자, 3월 3일에 열리는 여자아이의 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조시노세쿠, 모모노세쿠, 상가츠세쿠라고도 해요. 히나마츠리를. 자, 히나마츠리는 여자아이를 위한 맞들이야. 3월 3일. 자, 그래서 조시, 여자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모모노세쿠, 이 노는 명사노 명사의 그 노고요. 자, 모모는 여자아이를 흔히 상징적으로 복숭아에 비유를 하기도 해서 이 모모가 복숭아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모모노세쿠라고도 하고 자, 우리 월일 배웠어. 1月, 2月, 3月 언제예요? 3월이죠? 그래서 3月節句라고도 한다. 자, 그래서 이날에는 떡과 흰술, 희고 걸쭉한 단술을 시로자케라고 하는데 시로, 희다라는 뜻이 있고 원래 술, 사케인데 시로 뒤에 이제 위치하면서 발음이 자케로 됐죠. 시로자케 하면 희고 걸쭉한 단술. 요것을 먹으면서 이제 축하를 하고 자, 그리고 집집마다 이렇게 희나단과 희나닌교, 희나인형을 장식을 해 둡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형편에 따라 하기도 하고 또 뭐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겠죠. 그래서 이거보다 더 화려한 희나단과 희나인형도 있고 그냥 간소하게 한 3단 정도로만 소박하게 하는 가정도 있고 뭐 다 상황과 형편에 따라 다 다르겠죠.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은 뭐 이렇게 요런 전통 인형이 아닌 캐릭터 인형 있잖아. 키티로 된 인형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꾸며놓은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요. 자, 그리고 하나미. 자, 하나미 뭐가 있어요? 하나가 꽃이고 미는 그 미루, 보다 동사에서 이제 온 건데 자, 꽃구경이 되겠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보통 이제 3월 또는 4월에 벚꽃을 구경하면서 벚꽃뿐만 아니라 이제 봄꽃을 구경하면서 야외에서 이제 음식을 먹고 즐기는데 다 같이 이제 뭐 공원 같은 데를 가서 돗자리를 펴놓고 도시락도 먹고 이제 꽃도 보고 이제 하는 거죠. 자, 그 대표적인 곳은 관동 지방에서는 도쿄의 우에노 코엔이 유명하고 그리고 간서 지방에서는 나라의 요시노야마 굉장히 유명합니다. 두 군데가 이제 유명하죠. 자, 그러면 오늘의 키워드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 일본 가고시마에서의 1월부터 4월까지의 모습을 한번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자, 가고시마의 위치는 한 번 더 확인을 하면 자, 일본의 최서남단의 여기 큐슈 그 중에서도 최남단의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오키나와하고는 가장 가까운 위치, 지리적인 특징이 있고 또 뭐라 그랬어요? 제주도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라남도하고도 위도가 비슷해서 음식물이 닮아 있는 게 많다. 자, 봅시다. 이게 이제 가고시마에서의 1월 1일 사진인데요. 이제 저도 하즈모델을 이제 하러 가봤어요. 여기는 가고시마에서 이제 가장 이제 시내에서 가장 큰 신사인 테루쿠니 신사라는 곳인데 테루쿠니 진자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토리 입구를 지나서 이제 가보면 이런 식으로 뭐 잉어들도 이제 구경을 할 수가 있었고 이렇게 야타이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정월이다 보니까 다들 이제 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인파가 좀 많죠. 자, 그리고 신사에 이제 먼저 가면은 참배를 하기 전에 여기에서 이제 손을 헹구고 손을 한 번씩 씻고 그 다음에 입도 한 번 헹군 다음에 참배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서 이제 참배를 드리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사람이 많아서 그냥 여기 뒷부분에서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사실 뭐 일본인도 아니고 이 일본 문화를 접해보고 싶었던 거지 저하고 같이 갔던 한국인 친구는 뭐 참배를 하러 이제 갔던 거는 이제 아니었어요. 참배가 목적이라기보다 일본인들이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해서 이제 일본인 친구를 따라갔던 것이었기 때문에 신사에서 이제 참배를 하는 방법은 이제 참고로 알아두면 말씀을 드리면 박수를 2번 치는 풍습이 있는데 맨 처음에 인사를 2번 하고 그리고 여기 가슴 높이에서 박수를 2번 짝짝 친 다음에 크게 쳐도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사를 한 번 더 드리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참배를 하기 전에 참배금이라는 거를 내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고엔이죠.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오엔이거든요. 이 고엔이라는 거를 보통 흔히 던진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우리 존경 미화의 접두사 오 또는 고를 배웠었죠. 그 n이라는 말 앞에 그러니까 n이라는 말 앞에 존경의 접두사 오 또는 고를 붙인 것이 이제 고엔이라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그때의 고엔은 좋은 인연 할 때 그 연이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좋은 연, 뭐 꼭 사람뿐만 아니고 나에게 어떤 좋은 연이 닿게끔 해달라는 의미에서 그 좋은 인연이라는 뜻의 고엔과 발음이 같은 요 동전 고엔을 던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사에 가실 때는 요 5엔짜리 동전을 또 준비해 가시는 것도 좋겠죠.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신사에 가면 오미쿠지 이거를 뽑아 봐야 되겠지.
이때도 100엔을 주고 요게 데르쿠니 신사라고 적혀있죠. 데르쿠니 진자 오미쿠지. 보통 다 100엔이에요. 여기 보니까 소길이 나왔네. 쇼키치가 나와가지고 내 생각에는 뭐 대길 또는 뭐 중길 정도면은 괜찮은데 이때 이제 소길이 내 딴에는 별로 좋지 않다고 이제 생각했던 것 같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 이렇게 묶어두고 온다고 했지? 그래서 묶어두고 왔던 기억이 나요. 자, 그리고 우리 지난 그 12월 이야기하면서 연합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 자, 이게 바로 이제 1월 1일에 도착을 한 연합장이 되는데요. 요런 식으로 이제 제 이름이 써져 있고 요런 식으로 보내주더라고요. 요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연합장이라는 것이 제가 초등학생까지는 어른들께 보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새해가 되면은 뭐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뭐 큰아버지 등등 이제 친척 어르신들한테 보내드리고 부모님께도 연합장을 쓰고 그리고 친구끼리는 크리스마스 카드를 주고받고 그랬던 문화가 제가 초등학생 때는 있었어요. 근데 제가 중학생이 되면서부터는 거의 안 했나? 조금씩 사라졌던 것 같아. 중학생까지는 일부 하다가 고등학생이 되면서는 거의 안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는 중학생 때부터 이미 이제 뭐 버디버디라는 그런 SNS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해서 물론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그게 이제 활발해지기 시작하면서 고등학생 때는 뭐 싸이월드, 네이트온 뭐 이런 게 워낙 이제 생활화가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런 연합장, 엽서를 주고받는 문화가 많이 이제 약해져 갔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여기 일본에서는 2010년까지 이런 문화를 제가 이제 경험을 했었고 그래서 이런 문화가 우리보다는 조금 더 남아있구나. 어떻게 보면 연합장이라기보다 이게 연하엽서죠. 우리식으로 하면은. 자, 계속해서 이제 엽서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외국인인 저한테도 일본인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보내주니까 너무 고마웠어.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국어까지, 물론 따라 쓴 거지만 굉장히 잘 쓰지 않았어요. 한국어를 모르는 친구인데 이렇게 써주고 너무 고마웠던 것 같아. 여기 보면은 하나 읽어볼까? 뭐라고 써 있어요? 아케마시테 오메데또 라고 되어 있죠. 자, 아케마시테 오메데또 하면은 자, 아케마시테 날이 밝아서 그러니까 새해가 밝아서 오메데또 축하해 뭐 이런 뜻이 있겠죠. 뭐 경사스럽다 이런 뜻이 있죠. 오메데또는 아케마시테 오메데또 하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새해 복 많이 받아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정중형으로 하려면 아케마시테 오메데또 고자이마스 하면 되겠죠? 아케마시테 오메데또 고자이마스 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는 정중한 표현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일본인들은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은 보통 줄임말을 쓰는데 뭐라고 하느냐? 아케마시테의 아케하고 오메데또의 오메를 가지고 와서 아케오메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일본인들은 카톡보다 라인을 많이 쓴다고 했잖아. 그래서 일본인들이랑 라인을 주고받다 보면 새해에는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 말고 친구들끼리는 아케오메라는 표현을 쓰고 이게 그런 이모티콘으로도 많이 이제 나와 있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대학에 계시는 이제 교수님께 받은 메일이에요. 이런 식으로 일본인들이 실제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필체를 사용을 하는지도 경험해 보는 그런 공부가 됐었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유학 시절에 일본에서 일본 다도를 이제 배웠는데 그 일본 예능에서 키워드로 등장했었죠. 다도. 일본어로는 사도라고 하는데 이 다도에도 종파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크게 오모테센케하고 우라센케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뉘어진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우라센케 다도를 배웠고요. 우라센케 다도의 특징이라 하면 오모테센케는 좀 더 화려한 다도예요. 이런 다완도 되게 화려한데 제가 이제 배웠던 우라센케 다도는 굉장히 이제 여기 딱 봐도 소박하죠. 이런 소박함을 추구하는 그런 류의 다도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동아리인데요. 쉽게 말하면은 일본 이제 동아리에서 이제 제가 배운 거고 이제 선생님은 물론 이제 계셨고 이렇게 일본인 학생들이랑 같이 이제 뭐 공부도 하고 같이 이제 배우기도 하고 했는데 신년이 되니까 또 신년 다도회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학생이 이제 원래는 잘하는 학생이 이제 해야 되는데 제가 혼자 이제 유학생이라는 그런 특징이 이제 있다 보니까 요 우라센케 다도 동아리에 외국인이 들어온 거는 제가 이제 최초였어가지고 이제 선생님께서 본인의 젊은 시절에 이제 입었던 기모노를 이렇게 착장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워낙 이제 저도 체구가 큰 편이 아닌데 그 선생님은 더 작으셔가지고 일본인들은 되게 막 엄청 작은 사람은 엄청 작잖아. 그래가지고 요게 팔이 좀 짧죠? 그래서 본인이 20살 때 입으셨던 거라고 하면서 이제 입혀주시고 어떻게 보면 이제 외국인이다 보니까 좀 특별 대우를 받게 된 거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차려낸 이제 차가 이렇게 말차 가루를 여기 보면 오차를 탓대로 한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 탓대로 한다는 게 여기 차센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 서울같이 생긴 걸로 여기 말차 가루를 넣고 그 다음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아까 저 차센으로 막 이렇게 휘젓는 거야. 막 이렇게 거품이 날 때까지, 섞일 때까지. 이렇게 해서 사실 요게 맛을 즐기는 것은 아니고 요 다실에 이제 입장하면서부터는 이제 과거에는 신분제 사회였잖아. 그런데 요 다실에 입장하면서부터는 이제 신분도 없고 모두가 이제 평등하고 어떤 소박한 마음으로 모두 인간을 동등하고 귀하게 대한다는 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차를 대접받는 데에 의미를 두는 것이지 사실 맛은 그냥 씁쓸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년회이다 보니까 요렇게 일본식 떡국이죠. 오조오니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쌀떡국떡을 먹지만 일본에서는 이 찹쌀로 된 떡국을 끓여서 오존이라고 하거든요. 국물도 이제 맑은 국물에 끓여요. 야채하고 해산물 등을 넣고 그리고 이제 오니기리 빠질 수가 없죠. 일본에서는 주먹밥 간편하게 이렇게 하고 샤왕무시도 이제 학생들이 이제 만든 거니까 이렇게 작게 이제 만들어서 저는 이제 일본인 친구들이 만드는 거 이제 옆에서 이제 구경을 했지. 그래서 요게 이제 한상 차림으로 그 신년회에 이제 초대받은 참석한 학생들끼리 방학이다 보니까 뭐 자기의 본가에 내려가는 친구들도 있고 해가지고 참석한 학생들끼리 이렇게 차려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학생들이 차린 거니까 조금 뭐 부족할 수도 있잖아. 맛 면에서는. 근데 이제 외국인인 나한테는 너무나 이제 재미있는 경험이었지. 그래서 여기 보면 참석한 이제 사람들끼리 이제 다 같이 나눠 먹고 요게 이제 우라센케 다도를 가르쳐 주시는 이제 선생님이 되시겠죠. 그래서 이분의 이제 젊은 시절의 기모노인데 저한테는 좀 팔이 짧았다는 거. 자, 그리고 그 다도를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차도 마시고 요렇게 일본식 이제 화과자라고 하잖아요. 요거를 또 나눠 먹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지금 밑에 깔린 종이가 우리나라에는 한지가 있다면 일본에는 이제 와시라고 하는 일본 전통 종이가 있거든요. 그 와시에 이렇게 두고 먹는데 이 해가 2010년이 호랑이띠 해였어. 그래가지고 또 이 토라라고 하거든요. 그 일본에서는 호랑이를 토라라고 하는데 그 이렇게 토라 문양이 새겨진 또 와시를 또 새로 받아오기도 하고 또 그랬죠. 선물 받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눈이 내린 풍경인데 이제 기숙사 뒤편의 이제 모습인데
가고시마에서는 정말 눈 구경하기가 힘들어요. 눈이 안 오는 해도 있고, 워낙 따뜻한 남단이기 때문에 눈 구경하기가 진짜 힘든데, 이 1월에 처음이자 이제 마지막 눈이 이날 내려가지고 되게 신기했던 경험이었어. 자, 그 다음에 요게 일본 맥도날드인데, 그 일본에서는 맥도날드를 마크도 또는 마크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마크도 또는 마크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제 보통 여기를 혼자 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 혼자 와서 이렇게 막 공부도 하고 그런 친구들도 이제 많은데 또 24시다 보니까 밤샘 공부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여기 내가 진짜 자주 갔던 게 이제 여기 마크도에 가면은 100엔 메뉴라고 있거든요. 100엔 메뉴가 진짜 많아서 요 딸기 쉐이크도 100엔, 그다음에 요 햄버거도 100엔이었거든. 그 내가 이걸 진짜 자주 먹었던 것 같아. 뭐 저렴한 것도 있지만 여기 가면 분위기가 혼자 먹을 수 있는 분위기이면서 그리고 또 간편하게 그 친구들이랑 계속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막 수업 시간도 다 다르고 스케줄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혼자 자전거 타고 와서 그렇게 먹고 가는 일이 이제 이때부터 혼밥을 한국에 있을 땐 사실 혼밥을 해본 적이 없었어. 근데 2009년에 일본 유학을 가게 되면서 처음으로 이제 혼밥을 해보기 시작을 했죠. 나쁘지 않더라고. 워낙 일본에서 혼밥하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일본 여행을 가시게 되면 왜 그런 사람들도 있다면서 세계 각국의 뭐 맥도날드를 다 가본다든지 아니면 세계 각국의 스타벅스를 다 가본다든지 그러니까 뭐 일명 뭐 스타벅스 뭐 세계 일주, 맥도날드 세계 일주 뭐 이런 표현을 쓰던데 뭐 그런 사람들도 있다면서 그래서 그 또 이제 그 지역마다 또 특징적인 게 있거든. 그러니까 나라마다 또 다른 게 있고 지역마다 또 다른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행을 가시게 되면은 여기 맥도날드는 꼭 한번 가보세요. 워낙 유명한 기업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일본 이제 유학을 하면서 또 하나, 외국인이었던 나의 눈에 당시에 신기하게 들어왔던 게, 여기 이제 당시에 내가 이제 쓰던 기숙사 냉장고였거든요. 이제 기숙사 냉장고는 여기 이제 있던 거야. 다 이런 모양으로 생겼었고, 뭐 색깔은 다 이제 방마다 다르고, 저는 이렇게 노란색, 이런 모양의 냉장고였는데, 요즘에는 뭐 양문형 냉장고가 일반적이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라고 치면은 내가 이제 유학을 떠나기 전에 이제 한국 냉장고를 보면은 대부분 양문형 냉장고였어. 그리고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진짜 제가 유아 때는 냉장고는 보통 위에가 냉동실이고 요 아래가 냉장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일본에 갔더니 일본은 여기 냉동실이 아래에 있고 냉장실이 위에 있는 냉장고가 보통이더라고. 어. 요즘에야 뭐 이런 우리나라도 이렇게 나오는데 일본에서는 이게 흔한 냉장고의 구조였어. 이 냉장고는 물론 소형 냉장고니까 요게 흔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가정집에 있는 큰 스탠드형 냉장고도 그냥 구조가 우리는 과거에는 냉동실, 냉장실, 그리고 그 양문형 이렇게 바뀌어 왔다면 지금은 뭐 이런 형태 있지만 일본은 당시에 이런 우리하고는 위치가 좀 바뀐 냉장실이 아래에 있는 게 되게 흔한 거더라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신기하게 들어왔던 게 계란이 우리는 흰색 계란, 그리고 보통은 살색 계란이 많죠. 근데 일본에 갔더니 살색 계란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야. 난 그것도 그게 아직도 의문인데 일본 마트에 가면은 살색 계란을 나는 못 봤어요. 유학하는 동안에는. 다 흰색 계란만 있더라고. 요것도 또 실생활을 해보니까 또 그런 차이점, 소소한 차이점이 원래 그런 게 재밌는 거잖아. 또 그런 차이점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제 2010년 2월의 사진인데, 2월 사진인데, 또 일본에서 이제 생활을 해보다 보니까 여기 뭐라고 써져 있어? 오벤또, 니야쿠 큐즈엔. 이제 이 정도 우리 다 읽을 수 있지. 니야쿠 큐즈엔이라고 되어 있죠. 정말로 벤또가 참 많아. 벤또가 너무너무 많아서 벤또만 따로 파는 가게도 있고, 뭐 점심 장사만 하는 그런 가게도 있고, 마트, 뭐 슈퍼, 편의점, 뭐 할 거 없이 정말 너무너무 벤또가 많은 거야. 자, 그때 이제 내가 느꼈던 거는 뭐가 있었냐면, 여기가 당시에 그런 뭐 가스토라든지 그런 일본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알바를 한다고 했을 때
시급이 보통 여기가 지금 지방도시임에도 불구하고 900엔, 거의 1000엔 가까이 됐단 말이야. 900엔이 됐어. 그러면은 시급 900엔에 점심 벤또가 요 290엔도 좀 비싼 거예요. 막 100엔짜리 벤또도 되게 많아, 찾아보면은. 근데 이게 먹고 막 부실한 느낌이 아니라 되게 든든했거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뭐,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당연히 이제 그 엔화의 가치가 세니까 물가가 비쌀 거라고 예상을 했어. 근데 내가 경험해본 일본은, 실제 일본은, 물론 이제 내가 여기 뭐 기숙사에서 살았으니까 큰 방세를 낸 거는 아니지만, 이제 방세를 이제 제외하고 생각을 했을 때 보통의 물가 있잖아. 요게 좀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다라고 느꼈던 게 시급 대비 요런 점심값이 너무 싼 거야. 식비가 너무 싼 거야. 그래서 생활할 만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리고 또 전기세가 싸더라고. 또 그런 장점이 있었어. 단점은 교통비는 비쌌어.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다녔지.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좋은 기회에 그 유학생 친구하고 같이 이제 온천에 놀러 가게 됐었어. 이때 아마 그 유학생을 좀 많이 챙겨주셨던 선생님하고 그리고 중국인 유학생하고 이렇게 온천에 이제 가보게 됐는데 노천탕이 너무 좋더라고. 그리고 진짜 아이고 잠깐만요. 이 료칸에서 먹는 그 카이세키 요리가 정말 고급진 이 요리를 이거를 먹었는데 아니 내가 이제 디카를 이때 두고 가가지고 사진을 못 남긴 거야. 그래서 너무 아쉽지만 이렇게 팜플렛에 있는 거를 남겨왔다는. 그래서 요즘에는 워낙 이렇게 패키지 여행 상품이 있어서 좀 저가, 중저가의 카이세키 요리도 많이 이제 볼 수가 있지만 좀 고급으로 된 거는 이때 내가 계산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정말 조금 맛이 다르긴 했어요. 정말 우리만을 위해서 그 주방장이 요리를 해줬다는 느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이제 학생 여러분들은 아직 이제 젊고 어리니까 저가 여행으로 이런 거 먹지 않아도 괜찮겠지만 언젠가는 돈을 좀 벌면 부모님 모시고 가보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고시마에는 사쿠라지마라는 섬이 있다고 했었죠. 섬나라인데 또 그 안에 또 섬이 있는 거지. 사쿠라지마에는 뭐가 있다고 했었지? 활화산이 있다고 했었어. 지금도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가고시마 유학을 하다 보면 이 사쿠라지마로 견학 가는 일이 참 많아요. 박물관 되어 있고 이게 여기 지금 사쿠라지마에 이렇게 산 모습인데 이 대폭발 당시에 이제 사진 어마어마한 그 위력을 이 흑백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그 옛날에 엄청났었음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사쿠라지마에 이제 배를 타고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 우리나라 제주도 같지 꼭?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요게 지금 섬 안에 입도를 한 상태인데 이제 그 사쿠라지마라는 섬 안에 이렇게 지금 활화산이 또 존재를 하고 있는 거지. 제주도하고 굉장히 또 비슷한 점이 있지. 그 제주도하고 비슷한 게 꼭 오키나와뿐만 아니라 요 가고시마에 요 사쿠라지마가 참 제주도하고 많이 닮아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사쿠라지마 내에 기념품 가게를 가보게 되면은 여기 지금 코믹강이라고 쓰여져 있거든요. 코믹강, 작은 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사쿠라지마의 상품인데 특산품인데 이것만 봐도 제주하고 참 많이 닮아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사쿠라지마에서 이제 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니까 그냥 라멘, 뭐 보통 이런 정식을 하나 먹어도 이런 푸딩 젤리 후식으로 코믹강이 들어간 게 나왔던 그런 특징이 있었어.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지금 활화산이 아직도 연기를 내뿜고 있죠. 여기 사쿠라지마의 또 특징. 이 로손이요, 원래 간판과 지붕이 파란색이에요. 일본에 보통 보면. 근데 사쿠라지마에 있는 로손만
요런 색깔이래. 그래서 특이해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사진을 남겼었지. 자, 그래서 사쿠라지마를 이렇게 가다 보면 참 제주도 같고, 자, 이건 뭐냐면 화산 폭발이 일어났을 때 대피소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용암로가 이렇게 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마무시하지 않아? 요거를 딱 봤을 때.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견학을 마치고 또다시 이제 배를 타고 육지로 나가야 되니까 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와중에 또 폭발이 났었어. 갖고 찍었는데 이것도 꽤 큰 폭발이었어요. 지금 요 정도까지밖에 안 올라왔을 때 사진을 찍어서 그렇지 꽤 많이 올라와 있었고, 이게 폭발을 하게 되잖아? 그러면은 한 몇 시간 뒤면 이렇게 둥그렇게 붕 떠 있어. 이만한 시커먼 구름 같은 게. 그러면 그게 바람에 날려서 육지까지 2, 3일 뒤면은 다 날라와요. 그래가지고 일본은 보통 워낙 이렇게 습한 날씨이다 보니까, 섬나라라 습하니까 베란다에, 집 밖에 베란다에 빨래를 넣는 게 굉장히 많고 그런 가정이 진짜 많단 말이야. 그런데 일본에서도 이 가고시마만 유일하게 베란다에 빨래를 못 널어. 화산재가 다 날라오니까. 그래서 뭐 세차 이런 거 하는 것도 가고시마 사람들은 그렇게 막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 세차 해놔도 어차피 막 화산재 날라오고 하니까, 그렇다고 뭐 세차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신경을 덜 쓰는 편이고, 그래서 그 기숙사에 뭐가 있었냐? 가고시마에서의 필수품, 건조기가 필수품이었어. 그러니까 요즘에는 우리나라도 건조기 되게 많지. 근데 이게 지금 언제야? 2010년이잖아. 2009년이고. 2009년도에, 그리고 내가 간 게 2009년이지. 그 이전부터 일본에서는 건조기를 활발하게 쓰고 있었지.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도 이제 가고시마에서는. 왜냐면 빨래를 넣을 수가 없고, 날은 워낙 기후적으로 습하고, 이러다 보니까 건조기가 이제 필수품이 돼서 유학 시절에는 항상 건조기를 이제 사용을 했었어요. 아무튼 요 화산 폭발은 지금 생각해도 이게 무서워. 이게 화산 폭발이랑 지진이 동시에 난다고 생각해봐. 그래서 이제 가고시마만의 또 독특한 어떤 또 매력 포인트가 되기도 하는데, 근데 실제 경험하면은 이게 또 얘기가 달라져요. 재밌지만은 않아.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목장에 놀러 갔던 그 사진인데, 그 한국인 유학생들을 이제 잘 챙겨주시던 어떤 일본인 친구의 학부모님이 계셨어. 그 부모님께서 유학생들을 몇 명을 이제 대동을 해가지고 이제 운전을 하셔서 여기 소 목장에 이제 놀러 가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제 가든이죠. 가든에 가서 이렇게 와규를 사주셨었거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한우가 맛있듯이 또 일본에서는 한우는 또 수입산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또 국내에 또 와규가 또 맛이 있더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막 기름장 있고 요런 거는 우리식의 야키니쿠, 삼겹살, 그런 뭐 불고기, 갈비 이런 문화가 들어가서 이렇게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날 이제 소고기를 먹고 기리시마 신궁까지 이제 관광을 이제 하고 왔는데, 여기 기리시마 신궁 도리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겼었는데, 자, 이 기리시마 신궁이 왜 중요하냐? 자, 여기 보면은 기리시마 신궁, 일본 규슈 기리시마시에 있는 신궁이며, 일본 건국 신화에 등장하는 니니기노 미코토를 숭배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일본 건국 신화와 관련이 있는 그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라고 하는 니니기노 미코토를 숭배하는 신궁이에요. 자, 그래서 이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라고 해서 이제 천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본을 건국한 천신을 숭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유명하겠지. 그래서 어떤 테마가 있는 나는 여행을 하고 싶다, 그런 친구들은 뭐 규슈 여행, 뭐 가고시마 여행 이런 것도 좋지만 기리시마 신궁에 나는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러면은 여기를 좀 키워드 테마로 잡고 여행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나 같은 경우에도 천신이, 태초의 신이 모셔져 있는 그 신사가 가고시마에 있다는 게 되게
뭔가 유학생이지만 뿌듯하고 또 뜻깊고 막 이랬던 것 같아. 이거는 이제 정말 여담인데 뭐 학술적으로 인정된 이야기는 절대 아니고 정말 여담이지만 가고시마가 이제 섬나라이긴 하지만 이제 오키나와를 제외를 하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깝죠. 최서남단에 있다 보니까 이제 한반도에서 가장 가깝잖아.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천신이라는 이제 표현, 물론 신화니까 조금 더 이렇게 숭배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되게 뭐 포장을 했겠지. 근데 뭐 일각에서는 뭐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 아니고 한반도에서 건너갔다라는 뭐 그런 의미도 있죠.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그 최서남단에 있는 규슈, 가고시마에 당연히 자리를 잡았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 태초의 신을 모시는 신사가 여기 일본 가고시마에 위치해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일각에서의 그런 의견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후쿠오카 이제 사진으로 넘어와서 아직까지는 2월인데요. 그 유학 생활을 할 때 시티 투어 버스라는 게 있어가지고 되게 저렴한 값에 음, 히가에리 이제 코스로 당일치기 코스로 후쿠오카까지 다녀올 수 있는 그런 버스가 있었어. 여기 지도를 보면은 알겠지만 같은 이제 큐슈라고 해도 가고시마는 최남단이고 후쿠오카는 어떻게 보면 최북단이잖아. 근데 여기까지 왕복 노선으로 이제 버스 운행을 이제 해가지고 되게 저렴한 값에 단 새벽에 타야 돼. 새벽에 타야 되고 또 밤 늦게 올 수 있어. 첫 새벽에 타고 후쿠오카까지 가서 이제 후쿠오카에서 또 밤 늦게 이제 가고시마로 돌아오는 이제 그런 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편을 타고 그 편으로 자주 이제 애용을 했었는데 여기가 이제 아마 내가 혼자서 처음으로 뭐 어디 여행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당일치기라고 해도 혼자 처음으로 이제 어디 가보는 거였기 때문에 되게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갔는데 이제 내리자마자 눈에 띄었던 것이 후쿠오카駅가 아니고 하카타駅라고 이제 되어 있잖아. 그래서 이걸 알아보니까 하카타가 후쿠오카의 옛 지명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후쿠오카의 중앙, 상징적인 대표적인 역 하면은 하카타駅. 아마 여기 다녀와 본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하카타가 후쿠오카의 옛 지명이구나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지금, 아직까지 2월인데, 여기 이렇게 히나단을 3월 3일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히나단을 영대에 이렇게 꾸며놨더라고. 자, 그 다음에 후쿠오카 하면은 캐널시티, 랜드마크라고 할 수도 있죠. 대표적인 쇼핑센터이자 외국인들한테는 이제 관광 명소인데 이게 유명한 게 운하 위에 지어진 건물이라서 유명세를 타게 됐죠. 그리고 여기 캐널시티에 가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라멘을 먹었는데 진짜 너무 맛있었어. 이제 이 라멘 육수도 지역 차가 이제 조금 있는데 여기 남쪽은 홋카이도 쪽이랑 차이점을 굳이 이제 말씀을 드리면 홋카이도 쪽은 시오로 된 맑은 국물이 더 이렇게 좀 맛이 있다고 하고요. 저도 직접 가서 맛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여기 이제 규슈 지방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돈코츠 육수, 그러니까 돼지뼈 육수에 되게 깊고 걸쭉한, 우리식으로 하면은 곰탕 정도의 느낌이 되겠지. 곰탕 정도의 그런 곰탕 같은 느낌이 나는 그런 육수의 그런 특징이 있어. 약간 기름지고 좀 풍미가 진하고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라멘 베이스는 시오 베이스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미소,
된장 베이스가 있고, 그러니까 시오 소금 베이스 있고, 미소 된장 베이스 있고, 쇼유 간장 베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통코츠. 근데 이게 통코츠가 규슈 지방의 이제 대표적인 육수가 이제 되겠죠. 그래서 규슈 음식 많이 먹으면 진짜 살이 많이 쪄. 그래가지고 내가 유학 시절에 그니까 일본에 가기 이전보다 10kg가 더 쪘어. 근데 다시 귀국을 하니까 또 이제 한국 음식을 또 먹다 보니까 다시 이제 원래대로 빠지긴 했는데, 유학 시절에는 물론 이제 막 입에 맞기도 하고 막 생소한 음식들도 있고 막 신기하고 이러니까 많이 이제 먹어봐서 많이 먹다 보니까는 살이 찐 것도 있지만, 그래도 기름진 것도 또 원인이 있어요. 워낙 튀김 요리, 막 이런 돼지뼈 육수, 막 봐봐. 기름이 둥둥 떠져 있지. 그래가지고, 아무튼 좀, 규슈 요리하면은 깊은 맛, 뭐 풍미, 이런 것을 들 수도 있지만, 아브라코이하다는 말을 좀 가끔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좀 기름지다. 이런 뜻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고시마의 명물. 그러니까 가고시마 현이 이제 크게 있으면 그 안에 뭐 가고시마 시도 있고, 아까 기리시마 시도 있고, 지금 여기는 이부스키 시예요. 소멘 나가시가 이제 또 명물인데, 요렇게 소면을 이렇게 물에 흘려가지고 그 젓가락으로 건져서 먹는 그런 재미가 있는. 그리고 역시 이 지금 소멘 나가시 가게 내에도 이제 히나 마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히나단, 히나 인교를 이렇게 해놨죠. 자, 이제 가고시마의 3월인데 이게 뭐냐면 그로부타 돈까스예요. 돈까스. 그로부타 돈까스가 왜 유명하냐? 그로부타는 흑돼지. 그러니까 역시나 이것도 제주하고 닮아있지. 우리도 제주는 흑돼지 유명하잖아. 근데 가고시마도 흑돼지가 유명해. 그래서 이 흑돼지 요리가 되게 또 많아요. 그 중에서도 흑돼지 돈가스가 되게 많아가지고 요거를 자주 먹을 수가 있어. 굉장히 맛있어요. 그리고 이때 그 한국 문화를 되게 좋아하는 아주머니를 따라서 갔던 건데, 이게 호텔 내에서 이제 먹은 거라서 그러니까 좀 가격이 있는 거였거든. 그래서 양보다는 되게 맛이 되게 부드럽고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호텔이라 함은 이제 시로야마 호텔이라고 이제 가고시마 시내에서는 가장 크고 이제 유명한 이제 호텔. 그래서 이때 유학생 때는 나중에 이제 대학 졸업하고 다시 가고시마에 오게 되면은 여기 시로야마 호텔에 꼭 묵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근데 아직까지도 그 꿈을 이루지는 못했고, 귀국을 하고 나니까 또 막상 그렇게 갈 일이 또 많지가 않더라고. 자, 시간 관계상 4월로 빨리 이제 넘어와 볼게요. 자, 가고시마의 4월, 하나미를 이제 가게 됐어요. 여기에서는 가장 유명한 공원이 켄리츠 요시노 코엔이라고 되어 있죠. 현립 요시노 공원, 사쿠라 마츠리라고 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4월부터 하나미가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여기 공원이 꽤 이제 큰 규모이기 때문에 이렇게 꽃들 구경도 하고 다 같이 이렇게 모여 앉아서 단체 도시락도 먹고, 이거는 우리 그 유학생 기숙사 그 사람들이랑 그 다음에 외국인 유학생 친구들이랑 그리고 또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해서 막 이것저것 활동을 하는 그런 동아리에 가입한 일본인 친구들도 있었어. 그래서 그런 일본인 친구들이 이제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나미를 같이 구경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단체로 도시락을 먹고 이렇게 유원지에서 즐기는 게 되게 소소한 어떤 행복이랄까, 되게 잔잔한 느낌이 있었어. 그래서 이렇게 다 같이 이날 동행한 사람들 다 같이 이제 사진도 찍고, 이렇게 봄이 되면은 뭐 사쿠라 마쓰리도 하고, 여기 이제 뭐 아래 사진도 있지만 또 봄의 계절에 맞게 또 오차회, 다도, 사도카이를 또 열기도 하고 이제 뭐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나상 오츠카레사마でした.